네, 보신 것처럼 제로에너지 건물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해 보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제로에너지 건물, 이게 어떤 거고, 이게 뭐 도입된 배경이 어떤 걸까요? 예, 일단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요,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그리고 건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균형을 이루는 건축물을 말합니다. 네네. 즉 이제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과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사실상 0으로 만드는 거, 이걸 바로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. 자, 뭐 기후 변화와 뭐 환경 보호, 뭐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17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. 지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자금률을 평가를 해서 총 6가지 등급으로 지금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이 앞서 영상에서 봤는데도 이게 동탄 구동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, 이게. 예. 여기가 이제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졌는데, 제로에너지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비도 더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? 예. 1.3배 더 들었고. 근데 전기요금이 더 나온다고요? 예, 심지어 이 센터가요, 무려 200억 원 정도의 이제 혈세를 들여 이제 제로에너지 1등급을 받은 건물이라고 합니다. 행정복지센터인데 200을 들었어요. 예, 근데 1등급이라고 하면요, 어느 정도냐면요, 에너지 자금률이 100% 이상이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만드는 게 많아야 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사실상 발생을 안 하고 오히려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데,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무려 5,3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라고 하는데요. 이게 이제 비슷한 규모의 또 일반 행정복지센터와 거의 비슷하고요. 나오는 요금이. 그리고 같은 화성시 안에서는 그 제로에너지 건물이 아닌 이 세솔동 행정복지센터와 비교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.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예. 나왔다고요? 근데 이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초기보다 갈수록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나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좀 증가했다. 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? 그렇진 않고요. 실제로 센터가 준공한 첫 달 전기요금이 600만 원 정도 나왔고요. 이후에도 3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부과가 됐다라고 합니다. 그 말은 전기 사용량이 늘어서 전기요금이 증가했다. 라는 주장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. 이런 부분을 보면 오히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위해서는 고성능 이제 단열재나 뭐 창호를 사용하고 또 고효율의 또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이렇게 갖춰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설계상의 오류로 이제 에너지 절감 효율이 또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걸 또 구현하는 시공 과정에서의 또 과실 내지 하자가 또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요, 그 효율적인 운영과 또 관리가 필수인데요.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아니면 관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할 때에도 똑같이 에너지 효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뭐 전기 사용량이 많다 적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하자가 있어 이렇게 높은 전기요금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저도 취재 기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취재가 들어갈 때까지도 아마 이 화성시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예. 이게 3년 동안 계속 전기세를 냈다는 소리인데 좀 관리 측에 문제였던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지금 국민들의 세금을 아끼자고 제로에너지 건물을 만든 겁니다. 근데 오히려 건물 짓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전기요금은 또 세금으로 계속 높은 액수를 지불하는 상황인데요. 만약 이게 뭐 본인 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? 아마 이리저리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또 구했을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정시가 너무 이 문제를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이 화성시 관내에 이제 동탄 구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문제가 되는 건물 말고도 또 다른 제로에너지 건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예. 여기는 상황이 좀 어떻죠? 여기는 뭐 오히려 전기가 더 많이 남아나서 이걸 판매해서 매년 수익을 또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. 100%를 넘어서 판매까지 하고 있다. 예. 이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요, 1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이건 수치일 뿐이죠. 현실에서 구현할 때는 또 다른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결국 설계와 시공상의 이제는 노하우와 기술, 그리고 건축물의 운영 관리에서 또 차이가 바로 그런 결과를 또 달리 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 제로에너지 등급을 받는 이 실증 조사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, 제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실제로 현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는
예비 인증과 본 인증 모두 이 설계와 건축 단계에서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 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일단 반영이 되면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네네.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뭐 인증 제도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진다라고 보고요.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건축물이 운영될 때에 이제 에너지 실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인증을 주도록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. 이 제로 에너지 도입 제도, 이 인증 제도가 이게 결국 탄소 중립 이걸 위한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더더욱 에너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네. 있다라고 보이고요.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또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네,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런데 현행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는 일회성 평가 단 한 번의 평가로 등급을 획득한 후에 향후에는 별도 인증 없이 영구적으로 해당 등급의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. 아니 감가상가도 있고 그럴 텐데 예. 이게 그냥 한 번 받으면 계속 이거는 제로 에너지 건물로 인증받는 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물론 10년에 한 번 뭐 갱신해야 된다라는 지침은 있지만 이게 강제 조항도 아니고 또 페널티도 없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 등급을 좀 조정을 하거나 네네. 필요하면 뭐 인증을 취소하고 혜택 역시 이제 중단하는 식의 좀 조치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보완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.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던 동탄구도 행정복지센터, 진짜 이름만 제로 에너지 건물인데, 자 이런 건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좀 뭐 제도나 예. 시공이나 운영 측면에 좀 근본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예,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고요. 그 설계하고 시공할 때를 기준으로 1등급을 받으면 이후 운영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인증이 유지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제로에너지 건물로 등급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또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해당 업체의 이제 원인 진단과 하자 보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. 만약 기존 계약서의 이 하자 보수 약정으로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추가로 에너지 효율이 등급에 따라 일정 수준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좀 일종의 담보 책임 같은 특약을 반드시 좀 의무 조항으로 좀 둘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효율이 안 나왔을 경우에 뭔가 제약을 줄 수 있는 담보법이 필요하다. 예, 맞습니다. 이렇게 법을 줄 수가 있어요? 예, 이건 법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문제니까 계약서에 좀 그 부분을 좀 명시를 해서 업체의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강화하는 조치는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탄소 배출량하고도 또 연관될 것 같긴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뭐 결국에는 뭐 처음 설계하고 시공할 때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1등급 수준의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지자체에서 더욱 좀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뭐 정말 실질적인 인증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후의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현안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세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이상으로 BTV 경뉴스 마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